좋은 아침, 굿모닝. 아침부터 기분 좋은 이유는 오늘 별로 안 더워요. 제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인 카페 커피는 맛이 없다. 근데 대부분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여기 원두 좋은 거 나름 신경 쓴다. Hi guys, 고노고입니다. 최근에 지플리5 신나게 써보고 있는데 덕분에 안 찍던 브이로그도 진짜 열심히 촬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제가 지난번에 구입해서 이제 막 도착한 이 파워샵 V10, 이것도 사실 딱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브이로그 촬영용으로 좋다고 하는 스마트폰과 또 정색하고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태어난 이 카메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서 굳이 카메라를 사야 될까? 스마트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면 역시 카메라는 카메라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인트로에서 본 영상 A하고 B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정답은 A가 플립5, B가 파워샷 V10입니다. 둘 다 4K 30프레임 촬영으로 해상도는 맞췄고요.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 모두 자동으로 두고 찍은 결과물이에요. 아마 A 결과물을 선호하는 분들은 스마트폰 특유의 HDR 프로세싱된 뽀샤시한 결과물을 좋아했을 것 같고, A가 아닌 B를 더 좋다고 고른 분들은 사실적이고 선명한 디테일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솔직히 저도 이번에 촬영을 해보고 놀랐던 부분이 주관에서는 섣불리 뭐가 더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두 개의 촬영 편의성과 결과물도 보고 또 녹화 시간 이런 거 실제 촬영 관점에서의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파워샵 V10과 지플리5 모두 영상 촬영, 특히 편한 셀피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죠. 이 파워샷은 기존의 빅시아를 대체하는 후속 제품의 개념으로 출시가 됐는데 렌즈 화각이 10mm예요. 애초에 엄청난 광각으로 팔을 억지로 쭉 뻗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또 스크린을 위쪽으로 플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셀피 촬영을 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디든 세워두고 촬영하기에 너무 용이해서 은근히 이게 삼각대나 스탠드 없이 이 자체 그대로 가능한 만큼 실제 휴대를 하기에도 강점이 충분히 있는 제품이에요. 갖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손에 자연스럽게 들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화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진짜 불편한 점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하단에 삼각대 스레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화각 확보를 위해서 셀피 스틱을 연결하지 않아도 저는 촬영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애초에 셀피 촬영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센서의 방향은 가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둔 채로 16:9의 가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 그 방향에 맞게 가로로 더 길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냥 내가 보는 대로, 찍히는 대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든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갤럭시 Z 플립5의 경우 좋은 듯 하다가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이 플렉스 윈도우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모니터링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촬영 편의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플립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가장 좋은 화질을 갖고 있는 카메라 모듈과 이 넓은 아주 큰 시원한 스크린이 딱 이렇게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화질이 좀 떨어지는 셀피 카메라가 아니라 좋은 후면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프리 앵글 힌지로 중간에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갖고 얘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 자체적인 스탠드처럼 세워두고 촬영을 하기에도 너무 편하고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보면은 딱 빅시아나 파워샷과 비슷하게 손에 쥔 채로 자연스럽게 내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데 의외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플렉스 상태에서는 16:9 비율로 4K 옵션 선택이 안 돼요. 풀 HD만 촬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촬영 편의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플립5의 약점이기도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센서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파워샷의 경우는 애초에 세로로 거치하면서 갖고 다니고 촬영만 하면 되는 정말 카메라이기 때문에 센서의 방향을 세웠을 때 가로 방향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얘는 카메라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스마트폰은 보통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가로 사진이나 가로 영상 찍을 땐 당연히 이렇게 가로로 폰을 잡고 찍고, 또 세로 촬영을 할 때는 당연히 세로로 잡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플립도 당연히 원래대로 스마트폰을 펼쳐서 촬영할 때를 가정해서 이 센서를 스마트폰의 방향대로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플렉스 모드일 경우에는 사실 센서의 방향은 세로가 되고 가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전체 센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풀 HD조차도 센서를 가로로 잘라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질과 화각에 손해가 생기고요. 4K는 뭐 애초에 해상도가 나오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플렉스한 상태로 손에 잡고 촬영을 한 게 아니라 딱 가로로 눕혀서 이 상태로 촬영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랑 비교를 하면은 이 부분에서 스마트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Z 플립의 경우 센서 방향을 애초에 새로 검토해 볼 만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펼쳐서 이렇게 딱 펼쳐서 사용하던 유저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했을 수도 있을 거고, 고민은 많이 되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촬영 편의성에 있어서는 파워샷의 압승,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엔 결과물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체급으로는 둘이 상대도 안 되죠. 파워샷이 1인치 센서인데 스마트폰과 화질을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은 이미지 프로세싱이 워낙 뛰어나서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노출 차이가 많이 나는 하늘과 얼굴을 적절히 잘 보이게 해줘요. 센서 체급으로는 궤적 표현도 불리하고 디테일도 불리할 텐데 이거를 예쁘게 프로세싱 하는 걸로 오히려 스마트폰 영상이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확인하면서 놀랐는데 진짜 Z 플립 5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얼굴 뽀샤시하게 만들어주고 피부도 싹 밀어서 예쁘게 나오게 해주는데 이 와중에 또 눈 쪽에는 샤픈을 줘서 눈동자 부분에 제 생각에는 대비를 더 주는 방식으로 좀 더 이거를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단 보면은 잘하긴 잘하는구나, 확실히 잘하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반면 파워샷의 경우 뭐 정면 승부라고 봐야죠. 피부 효과가 여기에 또 있어서 피부를 밀어주긴 하지만 그 정도나 결과물이 스마트폰과 비교할 건 아니고요. 그래도 머리카락의 자연스러운 디테일이라든지 또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뒤쪽 배경에서 느껴지는 공간감도 그렇고 역광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노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사실 바깥에서는 파워샷 쪽이 좀 더 좋았어요. 그리고 내장 ND도 있다 보니까 한낮에 햇빛 쨍쨍하는 날에도 촬영하기에 편한 점도 있고요. 다만 앞서 본 대로 HDR 프로세싱을 거쳐야 배경과 피사체가 좀 골고루 잘 나오는 그런 노출 환경에서는 보기에 스마트폰이 더 예뻐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워샷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노출을 그렇게 잘 잡지 못하는 게 전 좀 의외였어요. 이 카메라는 셀피 촬영을 위해 설계가 됐고 애초에 또 10mm 광각 렌즈에다가 거의 사람 포커스만 그냥 잘 잡으면 되는 건데 아무리 컨트라스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황에서도 종종 초점이 배경으로 갔다가 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뭐 그런 게 브이로그의 맛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을 촬영 후에 확인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과물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노출 상황에서 딱 세워두고 각 잡고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파워샷 손을 들어줄 거고, 반면 노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냥 평소에 갖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 오히려 갤럭시 Z 플립 5가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물 또 그냥 쉽게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 5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선 타인가? 요즘에 촬영 시간 테스트하기 아주 좋죠. 그냥 한낮에 밖에 나가보면 온도가 막 벌써부터 35도는 기본으로 넘기 때문에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4K 30프레임 세팅해서 파워샷은 8분 촬영 후에 과열 방지로 전원이 꺼졌습니다. 반면 Z 플립 5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게 스마트폰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21분까지 버티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충분히 더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너무 더워서 껐고요.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이 파워샷하고의 비교이기 때문에 얘랑 비교해서 압도적인 수준이라서 그냥 딱 20분, 21분 넘어가는 것만 눈으로 확인하고 껐습니다. 그리고 풀 HD 촬영의 경우 파워샷과 플립 모두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 연속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파워샷은 메모리 카드가 다 차서 멈출 때까지 가능했으니까 무리 없이 둘 다 풀 HD 장시간 촬영 가능합니다. 오디오 부분은 좀 의외였는데요. 원래 빅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파워샷의 경우도 마이크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여기 상단부에 보면은 마이크 수음 유닛이 엄청 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고 실제 녹음을 해본 걸 들어봐도 기대 이상이에요. 정말 좋아요. 여기는 일단 창가 자리라서 옆에 빛이 좀 자연스럽게 자연광이 들어오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웃긴 게 Z 플립 5도 좋아요. 새삼 와 진짜 스마트폰 촬영 능력이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인치 카메라라도 이거를 이렇게 비등비등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박이긴 합니다. 일단 창가 자리라서 옆에 빛이 좀 자연스럽게 자연광이 들어오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아침이라서 별다른 조명은 없어요. 아, 저 조명 켜져 있나? 근데 저게 다거든요. 잘은 안 쓰게 돼요. 너무 어색한 것도 싫잖아요. 요새 추세는 자연스러움이니까. 근데 정말 피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약간 비장의 무기처럼 쓰긴 할 것 같습니다만 평소에는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자동 모드. 물론 디테일한 수음 부분에서 파워샷이 좋은 건 사실인데 파워샷도 마이크가 지향성 없이 360도 수음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하지 않는 주변 소음, 다른 소리들도 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더 좋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했어요. 이거는 제가 파워샷에 기대가 많았고 또 실제로 써보면서도 기대 이상이었던 것도 맞긴 하지만 Z 플립 5도 만만치 않게 좋아서 굉장히 놀랐다. 딱 이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타인가? 솔직히 원래 제가 비교 기획을 하면서까지는 잠정적으로 마음속에 세워둔 결론이 무조건 사세요. 카메라는 카메라입니다. 이거 카메라인데? 이거였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카메라 얘는 애초에 그냥 태어난 목적이 촬영이니까. 그런데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하지만 또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제가 걸리는 거는 플립은 자연스럽게 세워두고 4K 촬영이 안 된다는 거. 이 삼각대의 어떤 잠정적 거치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워두고 이 상태에서 4K 촬영이 안 된다는 거. 풀 HD조차도 센서 전체를 쓰지 않고 손해보는 영상이라는 거. 이게 너무 커요. 그렇다고 플립을 다른 거치대와 삼각대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처음에 취지에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Z 플립 5, 그러니까 그 다음 시리즈에서는 센서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어렵겠죠? 아니 근데 정말 진지하게 뭔가 확 업그레이드 할 그 시리즈, 그 타이밍에 이 폼팩터를 고려해서 정말 신선하게 센서 방향 변화도 생기면 여러모로 굉장히 재밌고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저의 결론은 갤럭시 Z 플립 5 정말 좋은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촬영하는 가로 포맷 16:9 4K 촬영을 위해서 이 파워샷은 편의성 측면에서는 Z 플립 5를 능가한다는 거. 그래서 브이로그와 셀피 영상 촬영이 평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라면 이거 구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플립은 좀 더 쉽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거치 방법이나 또 다른 활용법 이런 거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혹시 소니 GV1 마크2하고 이 파워샷 비교 궁금한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또 얼마 전에 GV1 마크2 리뷰를 했으니까 오히려 이거하고도 비교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uys!